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정비검사 작업 환경 관리, 검사장 환경 안전 관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자동차 정비검사 작업 환경 관리의 32페이지에서부터 5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NCS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현장에 꼭 필요한 자동차 정비검사를 쉽고 재밌게 배워봤는데 어느덧 오늘이 자동차 정비검사 수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제 곁에는요. 자동차 정비검사 현장 마스터 박승철 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승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쉬우시죠? 네, 학습자분들도 많이 아쉬워할 텐데 아쉬움은 잠시 뒤로 하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배워봐야겠죠? 자, 강사님, 오늘 수업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지난 수업에는 자동차 검사 시 검사장 환경 측정에 대해 자세히 배웠는데요. 오늘도 연관된 주제로 검사장에서 안전대책 수립과 자동차 검사 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들을 법규에 맞게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는지 배워보고 폐기물 관리 대장 작성 방법에 대해 생생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검사장의 환경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은 정말 중요한 학습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은 정말 환경에도 좋지 않고 인체에도 좋지 않잖아요. 자동차 검사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도 한데 이런 폐기물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을 할 때 좀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검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수업으로 안전장비와 응급조치에 대한 요령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며 폐기물의 대부분은 인화성 물질이 묻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검사 시 주의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도 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주의사항들 꼭 기억하시고 실제로도 주의를 많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은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검사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학습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그럼 검사장 안전대책 수립과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안전대책 수립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진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판단해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음 발생 매체, 소음 전파 등을 고려해 소음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응급조치 요령을 마련할 수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분리해 별도의 폐기시설을 통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환경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후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수학습으로는 검사장 환경 측정하기, 안전대책 수립하기, 폐기물 관리하기입니다. 핵심 용어는 검사장, 소화기, 안전보호구, 안전, 응급조치,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관리 안전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려는 폐기물은 인화성 물질이 묻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재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폐기물 보관 시 환기가 잘 되는지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을 보관 장소에 이동 시 폐기물이 피부에 접촉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 검사를 배워볼 개그맨 김진영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신 박승철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자동차 정비 검사 마지막 시간으로 안전대책 수립하기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벌써 자동차 정비 검사 마지막 시간이라고요? 네. 야,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아쉬운 만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대책을 수립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출가스 및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우리의 몸에 영향을 최대한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를 착용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호흡기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진 마스크, 방독면을 착용해야 하며 피부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장갑 및 검사복을 항시 착용해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과 보안면이 있어야 하고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수행 중 발생되는 검사원의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막에, 기덮개 등을 착용하고 검사장 벽면에 흡음재를 처리해서 청각을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붕대 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 부목 및 들것, 화상약 등을 비치해 사고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알아야 할 응급조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같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가 바로 구조, 구급 및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각 유형별로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자나 차량 소유주가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경우, 가슴 압박을 실시하거나 근처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을 경우 자동 제세동기를 실시, 한 명은 가슴 압박을 실시하고 다른 분께서는 119에 신고하셔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기도폐쇄가 일어났을 경우 복부물치기를 시행합니다.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부목을 사용합니다. 다친 부위를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부목으로 다친 부위를 고정합니다.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압박, 지혈대를 사용합니다. 가능하면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측정하고 쇼크 증상 및 쇼크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외부 출혈이 없는 상태에서 쇼크 증상이 나타나면 내부 출혈의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쇼크 방지 조치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고 환자는 담요로 보온을 하고 금식시킵니다. 국소 출혈 시에는 5분 이상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여 지혈하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올립니다. 지혈대는 절단 등 생명이 위급할 때만 사용하고 상체에는 심장 쪽으로 적용하며 지혈대 사용 시간을 기록하고 2시간 이내에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그 밖의 외상은 찰과상은 흐르는 물에 세척해서 소독하고 절상은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자상의 경우 칼, 금속, 유리 등이 빠지지 않으면 빼지 말고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절단물은 생림시험수기에 싣고 비닐로 싼 후 얼음통에 넣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핥힌 상처는 병원에 의뢰합니다. 화상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 화상의 경우 첫 번째로 즉시 화상 부위에 찬물로 식힙니다. 두 번째로 2도 화상으로 생긴 수포는 터뜨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즉시 병원에 이송합니다. 화학물질의 화상의 경우 차고 흐르는 물로 씻습니다. 그 다음 화학물질에 닿은 옷이나 장신구 등을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합니다. 강사님,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폐기물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쓰레기, 연소제, 오염된 흙,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입니다.
이러한 폐기물과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존법에 폐기물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폐기물 관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법에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존법이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제1조를 보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앞에서 말한 관련법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이 있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에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에는 폐장갑, 분진, 냉각수가 있으며 폐유에는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변속기 오일, 연료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폐기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검사 후 오염된 장갑인 폐장갑이 많이 나오며 폐걸레도 발생합니다. 폐걸레는 검사 중 과열된 원동기로 인하여 검사장 바닥에 누이된 냉각수를 흡착한 걸레, 검사 중 브레이크 파일로 인한 누이된 브레이크 액을 흡착한 걸레, 검사 중 차체 진동으로 인해서 원동기 엔진오일과 먼지 혼합물을 흡착한 걸레,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량 점검 후 닦고 남은 폐걸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 매연으로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차량을 검사할 때 차량의 과대한 매연 배출로 인하여 매연 측정기 밑으로 떨어지는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이는 이 매연 포집장치 포집통으로 포집된 매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폐기물도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차량에서 떨어지는 흙덩이라든지 피트에서 하부 검사 시 차량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휘발유, 가스 차량의 배출가스 검사 시 발생하는 물 또는 기계 검사 시 차체 진동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일반 쓰레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폐기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는 폐기물 관리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을 분리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체 하중 및 보관하려는 해당 최대량 보관 시 적재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 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보관용기나 보관 탱크 외부에 지정 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에 적재 무게를 견딜 수 있고 지정 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또는 보관용기, 보관 탱크의 손상 등의 사유로 내용물이 주변 토양이나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3톤 미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폐유기 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물 보관 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 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 책임자 등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합니다. 보관 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cm, 세로 4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드럼 등 소형 용기는 가로 15cm, 세로 1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또는 검은색 글자로 합니다. 이번에는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된 폐기물을 법규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데요. 우선 검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자가 처리가 가능하면 직접 처리하고 만약 자가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위탁 처리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까지 결정했으면 이제 폐기물을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폐기물을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을 종류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보관 장소에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유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폐기물 보관 장소에 소화 설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관 표지에 맞는 폐기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보관 장소 바닥에 윤활유, 연료 등 폐기물이 유출되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후 폐기물 보관 장소에 환기가 잘 되어 있는지, 폐기물 표지판 설치 상태가 양호한지, 지정된 보관 날까지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관련 법규가 최신 규정인지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 시 피부에 접촉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매연은 입자가 작아서 호흡기 방호를 철저히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사장에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하고 폐기도 규정된 방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자가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통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지정된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폐기물 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폐기물 종류를 적으셔야 되는데요. 검사장에서 발생되는 건 폐장갑이기 때문에 폐흡착제를 적으시면 되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발생 날짜를 적으셔야 되는데요. 1월 1일 날 발생이 되었다면 1월 1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상태는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상으로 적어주시고요. 발생량은 10kg 발생됐다고 가정하고 발생량 누적계는 이렇게 10kg으로 적습니다. 2월 1일 날 또 발생이 되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고상 눌러주시고 적어주시고요. 발생량은 20, 발생 누적량은 합쳐서 30kg이 되겠습니다. 여기 3번 부분에는 자가처리 내용인데 여기서 작성하는 부분은 자가처리 시설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번 위탁처리 내용을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1월 1일 날 발생을 했는데 위탁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놔두고요. 2월 1일 날 누적이 된 30kg을 처리를 했습니다. 운반자는 우리가 운반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 이름을 적으시고 만약에 이쪽 환경회사에서 운반을 했으면 이렇게 환경회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처리 방법은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처리된 양은 30kg이기 때문에 이렇게 30으로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1월 1일 날 발생됐던 게 보관량이 10kg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2월 1일 날은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관량이 0으로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폐기물 관리를 하고 이력 관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폐기물 관리 및 보관부터 관리대장 작성까지 모두 끝나는군요. 네. 역시 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예, 자동차 정비 검사에서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한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NCS 기반 자동차 정비 검사 마지막 수업이었는데요. 학습자 여러분도 수업 시간 동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껏 배웠던 내용들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심장마비 응급 상황 발생, 가슴 압박 실시, 자동 제세동기 실시, 기도 폐쇄 시 응급 조치, 복부 밀치기 시행, 골절 발생의 경우 부목 등을 사용, 다친 부위를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게 함, 부목으로 다친 부위를 고정, 병원으로 이송, 관리된 폐기물을 법규에 맞게 처리, 검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 폐기물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을 결정, 폐기물을 규정에 맞게 처리, 폐기물을 종류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 보관, 폐기물 보관 장소에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유입이 되었는지 확인, 폐기물 보관 장소에 소화 설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보관 표지에 맞는 폐기물이 들어있는지 확인, 폐기물 보관 장소 바닥에 윤활유, 연료 등 폐기물이 유출되었는지 자세히 확인, 폐기물 보관 장소의 환기가 잘 되는지, 폐기물 표지판 설치 상태가 양호한지, 지정된 보관 날까지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 항상 관련 법규가 최신 규정인지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 시 피부에 접촉되지 않게 유의를 기울이고 작업을 진행, 호흡기 방호구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 폐기물의 종류를 작성, 폐기물의 무게 단위를 확인, 폐기물의 발생일, 성질, 상태, 발생량 누계를 작성, 자가처리 내용은 사업장에 자가처리 시설이 있는 경우 작성, 위탁처리 내용은 위탁처리 날짜,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량 누계를 작성, 보관량은 사업장에 보관되고 있는 폐기물의 누정량을 작성. 네, 현장 강의 잘 봤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CS 기반으로 한 자동차 정비 검사 마지막 수업이었는데요. 1차 시부터 12차 시까지는 이용표 선생님이, 또 13차 시부터 25차 시까지는 박승철 강사님이 이 자동차 정비 검사 현장에서 경험하신 지식과 다양한 노하우를 직접 실습을 하면서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강사님, 마지막 수업인데요. 우리 학습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동차 정비 검사는 자동차가 사고가 나지 않고 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내용이 많기도 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며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만약 자동차 정비 검사를 아무렇게나 대충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 검사를 배우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자동차 검사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동차 정비 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강사님 말씀처럼 자동차 정비 검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정말 훌륭한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NCS 기반 자동차 정비검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